안녕하세요, 한동화입니다.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이번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굶어 죽을 수 없다. 광화문 집결한 자영업자들의 규탄. 제가 최근에 이슈되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든 것 같은데,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개선도 돼야겠지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자영업자들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청년 사업가들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, 사업의 확장을 하려고 할 때 시대 흐름의 판도가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마치 판이 뒤집히듯이 경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소비 심리가 어떤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끝날 것이냐, 소비의 트렌드나 방향성이 많이 바뀔 수 있다.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보상도 충분히 받으셔야겠지만 향후에 어떠한 사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 심리의 위축이나 소비 트렌드의 전향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통 트렌드도 상당히 바뀌고 있고요.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어떤 코너에 있는, 즉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임대료도 가장 비싸고 좋은 자리였다면, 요즘에는 골목 배우로 들어와서 사실상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면서, 즉 고정비의 지출은 낮추면서 배달이나 온라인 판매 위주의 어떤 사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유통 트렌드도 상당히 바뀌었고요. 유통 트렌드에서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보자면, 요즘 배달 노동자들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.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, 다만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면 이 배달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만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쿠팡의 투자 형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시장이 성장해 가고 있음에도 여기에 자본이 많이 투입 안 되는 것은, 이 배달 시장의 성장은 나중에 대체재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드론이 될 수도 있고요. 어떤 로봇이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, 유통 트렌드가 변한다고 해서 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향후 대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제2의 코로나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 흐름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아니란 생각보다는,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유통이나 생산 변화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숙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영업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. 그리고 배추값 76% 인상돼서 껑충, 도매 가격 상승폭 13년 만에 최대,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, 이런 기사를 보고 분노 지수가 올라간다? 그러면 저는 여기서 냉정함을 좀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의 수요 공급의 어떤 그 모든 이론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, 경영학이나 경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흔한 이론인데, 그래서 배추값도 잡기 힘든 시대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, 즉 경제 흐름,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어떤 가격,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의 변수들,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배추값도 잡기 힘들다는 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잡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 개인 자산에서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.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비유로 들었던 게 배추값이에요. 만 원도 안 하는 몇천 원 단위 배추값도 잡기 힘든데 수억 하는 부동산을 어떻게 쉽게 정책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?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, 시장과 어떤 언론 환경들을 정확하게 종합을 해서 파도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사람, 즉 어떤 경제 자연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것을 불평하고 그러한 모든 투자 타이밍이나 객관성을 잃기보다는 파도를 적정하게 즐길 줄 아는, 그래서 서핑도 하고 요트도 타고, 이러한 지혜가 우리 현 시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이러한 기사는 사실상 냉정하게 파보면 과장도 상당히 많아요. 앞으로 몇 년 만에 최대, 이런 말은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서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일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렇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길목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투자나 자본의 흐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수보다는 어떤 대체제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도 빠지던 얘기,
뭔가 애니메이션 링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ISA 계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. 그래서 이 뉴스 기사에는 뭐 올해 꼭 해야 된다고 돼 있긴 한데, 올해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연 한도 세제 혜택이 있는 게 2천만 원일 거예요. 그래서 올해 12월에 해주면 12월, 내년, 내후년 이렇게 3년 동안 해서 6천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이 얘기를 하려고 올해 가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,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. 근데 중개형 ISA라는 계좌가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. 일단은 기존에 있던 일임형이나 신탁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적금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적금이나 뭐 펀드 형태로 해서 내가 어떠한 주도적으로 자금을 불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고,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, 지금 이 중개형 ISA 계좌는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물론 기간이 한 3년 동안만 이어지는 거지만 그 안에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, 또 여기 보시면 손실 상계가 돼서 내가 주식 투자에서 손실된 부분과 어떠한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익된 부분을 상계해서 어떤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절세 내용은 200만 원 내에서 비과세가 되고, 200만 원이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15.4%의 이자 소득, 배당 소득 세금을 내게 되는데, 이것은 분리과세가 돼서 9.9%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떠한 절세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3년 뒤 만기 후에 연금저축펀드나 어떤 IRP 개인 계좌로 들어가게 되면 3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, ISA 계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, 이게 1인 1계좌만 가능하거든요. 그런 분들은 중개형으로 가입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됐죠.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한번 쫙 읊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, 요즘에 제가 시간에 쫓겨 삶에 쫓겨 살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, 일단 작년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일괄공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. 과거에는 회사에 내가 어떠한 서류를, 국세청에 가서 서류를 쫙 출력을 해서 그걸 회사에 내야 됐잖아요. 근데 올해부터는 개인정보조회 동의만 하면 회사로 바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상 할 일이 크게 없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어떤 뭐 기부금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형태의 것들만 추가적으로 서류를 내시면 연말정산은 상당히 쉬워지게 되었습니다. 과거 같은 경우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찾아서 했던 데에 비하면 상당히 정말 거의 거저먹기로 되는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, 일단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5%를 더 쓰면 그 중에 10%를 다시 공제 한도에 넣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도는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. 근데 100만 원 된다고 하니까 100만 원을 더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100만 원에서 내가 냈던 세율 그 부분을 공제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 뭐 금액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안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더 써야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소비가 조장이 될 수도 있어서 여기는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더 써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체크카드나 어떤 전통시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월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도 지금 공제되고요.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사용됐던 금액이 의료비 공제로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새 차를 사게 되면은 사실상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데,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300만 원이었던가요? 아무튼 그 기준이 있습니다. 기준 한도 내에서 중고차 구입비까지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고, 그 모든 연말정산이 일괄공제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동의만 하게 되면 회사로 곧바로 전산이 넘어간다. 그리고 전산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들, 내가 제공하기 싫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완성차 업계에 4달 중고시장 진출한다고 나와 있는데, 현대차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이 기사 자체는 사실 광고입니다.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, 완성차 회사에서 중고차 시장을 뛰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. 일단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뛰어든다는 것은 일단 시장이 점점 더 방대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근데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것일까요? 물론 이제 꾸준히 과거부터 상승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,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석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석화라는 건 뭐냐면 돌덩이화 되어 간다는 의미인데, 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장기를 거치고 나서 이것이 도태할 것이냐, 아니면 일정의 석화, 즉 지속적인 그리고 꾸준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냐,
이 문제가 갈리게 되는데, 사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석화돼서 어느 정도 일정 판매량과 소비량이 이제 석화된 시장이죠.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좀 더 방대해질 수밖에 없고, 이러한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. 스마트폰 같은 경우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어?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할 수 있어? 그래서 사실상 스마트폰 시장이 다양하게 정말 성장을 하고 있다가, 근데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.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시장들을 찾게 되고, 그 외의 시장 중에 가장 방대한 시장과 이 기존의 신규 핸드폰들을 많이 구매했던 층들의 소비층들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완성차 업계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, 이거는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공부해 보시면 내가 투자해야 될 곳, 그리고 사업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로 바뀐다는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이고 노하우가 축적돼야 되는 산업인데, 그래서 내연기관은 사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자동차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았는데, 사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어떤 자동차보다는 기술력적으로 크게 어떤 난이도가 요구되는 산업이 아닙니다. 물론 이거 기술 자체가 뭐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, 또 애플도 자동차로 뛰어들게 되면 인수를 통해서 하게 되겠지만,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고, 또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동 장치로서의 역할로서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면, 그 외에 부가적인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무인 자동차 시장이 되겠죠. 무인 자동차가 되려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, 이런 것들이 더 우수한 회사들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산업이 확장되고 분화되고 변화되는 것들,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공부해 두시고 기사 찾아보시면 재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즐거운 연말 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